네, 오늘자 키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일단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미국 증시는 좀 전에 오냉커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오미크론에 관련된 얘기가 좀 같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초기 데이터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아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번 나온 이제 데이터가 이제 초기 데이터다 보니까 좀 더 확인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일 중국 시장의 이제 지준율이 0.5%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런 지준율 인하로 관련돼서 아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S&P에 11개 업종이 있는데 모두 어저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8.3%, 그 다음에 델타 항공은 6%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크루즈 회사인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도 8%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도 4.5%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백신 관련주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SEC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에 $1,000 이하로 하락을 했다가 일단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관련된 결합을 은닉했다라는 그런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장 종료 이후에 카메라 결함에 대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조금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약간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증권사 투자 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한 11% 올랐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상장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EC에서 조사한다라는 것 때문에 5%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비교적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ARM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합병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합병 무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감이 또 시장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경제 재개에 따라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70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게 특색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미증시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고 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급등, 유가 급등 그렇게 전개가 됐고. 자, 국내 보겠습니다. 국내 어제 이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 어저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하락을 보였었죠. 일단 장 초반 미국 증시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에 상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 방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여전히 쌍끌이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4천 계약 넘는 그런 순매수세를 좀 보였다라는 게 아마 시중에서 한 거고요. 일단 비차익 거래도 한 2천억 정도. 일단 선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현물 관련된 비차익 거래가 계속 좀 늘어나는 게 특이한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매도세,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47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일단 4일 동안 연속 순매수인데 총 매수한 규모가 한 2조 정도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3일 연속 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4일 연속 지금 4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는 게 좀 특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지금 4일 연속 지금 순매도하면서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 그다음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하루 계속 매도 매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5억 정도 순매도하는 게 좀 특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뭐 대형 우량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LX세미콘, 파트론, 알테오젠, TSE,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다날, 위메이드, RNF 같은 종목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특색이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주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의 뭐 강력한 이제 매수세에 의한 그런 이제 유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D램 현물 가격의 안정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헝다그룹 이슈는 일단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단은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우리 국내 시장도 뭐 헝다 우려 때문에 하락 출발은 했지만 중국 증시 개장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헝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자금 부족하다라는 걸 선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것 때문에 전일 기준으로 해서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대응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런 정책적인 대응이 과연 시장에서 잘 먹힐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헝다 그 규모가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국 내의 비중이 한 25%가 되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 중국 경제 전반으로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도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얘기가 계속 지금 그 뉴스에 따라서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은 변이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의 국내 증시도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미크론은 영향은 뭐 시장에는 제한적인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내년 실적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쭉 어느 정도 매수는 계속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리스크의 위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 반도체주와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주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지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달러화 기준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대비 지금 달러가 수익률이 올 기준으로 보면 좀 나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낮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3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16%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달러화 기준으로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8%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낮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D램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고정 가격도 3.71달러로 일단 10월 가격과 동일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게 일단 가격 면에서 긍정적인 거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DDR5 D램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DDR4램의 그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특히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용량 증가 기대감이 최근에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좀 더 강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이제 상승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일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장이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업황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못 오른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긴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서 뭐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주도 뭐 단기간 그런 상승세는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 반도체주,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하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